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현아타로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볼 주제는 나에게 잘 맞는 공부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공부라는 것 자체가 이제 누구나 자신만의 또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넷에 요즘 조금만 찾아보면 뭐 여러 가지의 공부 방법이나 방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수능 1등이라든지 뭐 토익 만점이라든지 뭐 자격증에 대해서 뭐 공무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방식과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것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또 타로에 나온 대로는 선생님께는 좀 이러한 방식이 어울릴 것 같다, 이러한 방식이 좋다라고 나오는 것 같다 정도는 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타로로 보았을 때 어떤 공부 방식이 잘 맞을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구독자분께서 보고 싶다라고 하셔서 또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여러분들도 뭐 제가 채널에 올리지 않았던 주제라든지 또 궁금한 주제들, 올린 지 좀 오래된 주제들 궁금하실 때 또 남겨주시면 이렇게 또 영상 찍어서 제가 또 시간 내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댓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울리는 공부 방법 어떤 것일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1번부터 5번까지 총 5가지의 선택지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잘 맞는 공부 방법, 타로에서 말해주는 건 어떤 것일까 생각하시고 끌리는 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저와 같이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1번을 뽑으신 여러분들의 어떤 공부 방식이 좋을지 보도록 해볼게요. 자, 여기 먼저 보이는 카드들은 여러분들은 지금도 나름 잘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뭐 운이 안 따라왔다라고 오히려 보여지는 것 같아요. 공부 방식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또 그런 카드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마음적인 여유를 너무 가지고 있는 것은 조금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적인 여유를 내려놓고 조금 빡빡한 계획을 다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앉아있는 카드들이 나와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앉아서 나름의 방식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이런 카드는 또 복습에 많이 치중을 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전진해 나가는 예습이라든지 선행 학습에 조금 집중을 하시면 더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카드가 이렇게 퀸 소드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잘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카드이고요. 게다가 칼을 들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답을 조금 명쾌하게 내리는 사람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이나 직감, 감이 좋다라고도 말을 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해서 찍는 문제들, 내가 조금 애매하다라는 그런 것들이 만약이라도 생겨도 그런 것들을 좀 잘 찍어낼 수 있다라는 것도 보여지고 있는 카드이고요. 그만큼 열심히 하는데 이 카드 자체가 과거를 되돌아보는 거, 이제 뭐 복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앞만 보고 달려나가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했던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라 쭉 밀고 나갔다가 다시금 돌아오는 게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제 했던 거 보고, 어제 했던 거, 엊그제 했던 거 계속 보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다 보고 나서 다시금 돌아오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황후라는 또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공부를 함에 있어서 마음적인 안정감, 그래서 뭐 환경적인 안정감으로 인해서 또 금전적으로의 평온함, 공부에만 좀 집중할 수 있는 환경들이 좀 따라온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더 좋다라고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공부나 시험을 치는데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연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다라고도 보여지는데요. 그 연애가 여러분들에게 뭐 크게 방해물이 된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연애를 하는 게 내가 시험이나 공부에 떨어지는데 영향을 주는 건 아닐까라고 굳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는 카드이고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좋은 환경에서 좋은 운을 이용해서 잘 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어서 굳이 막 고쳐야 되는 방식들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여기 보시면 스타라는 카드가 있는데요. 자, 앞에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의 방식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런 카드는 세어나가는 곳이 있다라고 나오는 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과목도 이것과 이것,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준비를 한다라기보다는 한 가지를 끝내고 나서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는 게 좋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조금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쭉 밀고 나가서 다시금 점검하는 게 필요한 것이지, 점검해 나가면서 확인하면서 복습해 나가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불안함을 만들지 않을까, 허점을 만들지 않을까 싶어 보이기도 하는 또 그런 카드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카드들은 좀 합격적으로도 운이 좋은 카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공부 방식에 또 문제가 없다라는 것에 또 힘을 실어주는 카드구나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머지 세 장의 카드를 뒤집어 보면서 조금 더 전체적인 느낌으로 카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한 번 떨어지거나 두 번 떨어지거나 뭐 실수를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마음속에 담아두는 분들이다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만 뭐 속으로는 조금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는 또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다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오답노트라고도 하죠. 내가 조금 저번에 틀렸던 문제들, 내가 아쉽게 맞출 수 있는데 놓쳤던 문제들, 그런 것들은 마지막에는 꼭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일매일 확인하는 것이 확실하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나서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틀렸던 문제들을 한 번쯤 확인하는 게 좀 좋다라고 여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칼 3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틀렸던 문제를 또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또 틀리는 문제는 공부를 안 했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실수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 번의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실수라는 게 여러 번 일어나면 그게 더 이상 실수가 아니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좀 미끄러졌던 그런 일들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것은 마지막에는 꼭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고, 그 앞에 나오는 카드들이 페이지 컵이라든지 나이트 펜타클이라는 카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험을 칠 때는 신중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카드들이고, 운이 좋기 때문에 뭐 붙거나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방식이 크게 바뀔 필요는 없다라는 건 역시도 말을 해주고 있는 카드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이 움직이고 있는 카드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리에 앉아있는 카드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뭔가 과거를 돌아보거나 복습을 많이 하기보다는 일단 쭉 밀고 나가는, 치고 나가는 게 조금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이런 언어 영역이 되는 부분들, 뭐 영어나 국어, 문학 이런 쪽이 되겠죠. 그런 쪽이 되겠고, 이렇게 돈을 들고 있는 것은 이제 수학 이런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수학 수리 영역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뭐 크게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진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좀 고루고루 카드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불안한 부분이 많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복습을 하고 계신다면 너무 복습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좀 치고 나가는 계획을 많이 세우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2번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2번을 뽑으신 여러분들의 어울리는 좋은 공부 방식은 어떤 방식일까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수리라든지 계산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좀 탄탄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좀 감각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들, 전공이 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괜찮게 잘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는 보여지는데요. 알고 있고 공부했던 것들을 틀리는 게 여러분들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복습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여러분들 자신이 생각했을 때는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이지, 이거에 대한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들에 대한 집중은 굳이 많이 하시지는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더라도 뭐 제가 만약에 언어 영역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성적이 좋은데 내가 한두 개씩 계속 실수를 한다. 그리고 수리나
수학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그냥 평균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라면 수리나 이런 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올리기보다는 언어 영역에 대한 실수를 줄이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여러분들은 더 좋아 보인다라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카드가 이렇게 에이스 컵이라는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잘 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고, 게다가 이렇게 은둔자라는 카드가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라도 더더욱이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큰 무리가 없다. 지금 여러분들이 방식을 잘 찾아서 하고는 있는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을 텐데, 그렇게 쉽게 가는 길을 찾기보다는 그냥 좀 묵묵하게 해나가는 방향을 선택했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는 뭐 인강을 듣거나 뭐 학원을 다니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막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는 있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보여집니다. 독학에 조금 더 전념을 하고 계시는 또 그런 분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두 번째 나오는 카드가 펜타클 3번이라는 카드입니다. 자, 이런 카드가 여러분들의 전문적인 이제 지식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도 하고, 이제 수리 영역, 수학적인 부분, 계산적인 부분에 대한 좀 뛰어남이 있다라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두 카드가 나왔다라는 것은 좀 안정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 쳐오고 준비해왔던 그런 노하우들이 있거나 여러분들 자신만의 그런 또 지식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뭐 크게 달아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당일에 시험을 칠 때는 여러분들이 했던 실수를 또 반복할 수 있다라든지, 여러분들이 당연히 100%를 준비했을 텐데 그 100%보다는 계속 막 97%, 98%, 뭐 96%, 그 좀 아쉬운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잘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좀 더 그런 실수를 줄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네요. 자, 그리고 나머지 세 장의 카드를 뒤집어 보면서 조금 더 전체적인 느낌으로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칼 2번이라는 카드가 여기 있는데요. 자, 칼 2번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는 카드입니다. 공부에 대해서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목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소홀해야 되는 과목도 생기는 법이고, 내가 집중해야 되는 과목도 있어야 되는 법인데, 여러분들은 그 두 가지를 고루고루 하면서 이렇게 평균을 맞추면서 두 마리를 한꺼번에 평균 점수를 맞춰보겠다라고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좋다라고 나오는 카드가 이렇게 칼 2번이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미 답은 내려져 있다라고 나오는 카드이고요. 문제를 풀거나 시험 칠 때도 여러분들은 맞출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 문제가 분명 이 답이 맞는 것 같은데 혹시나 아니면 어떡하지라는 그 2%의 불안감에 대해서 흔들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답이라는 것은 내릴 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딱 떨어지고 이건 무조건 이게 답이네라고 나와야 되는데 맞는 답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시험을 칠 때나 공부를 할 때나 여러분들이 자신이 내리는 답에 대해서 좀 확신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에 대한 방식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두 마리를 한꺼번에 잡으려고 하지 마라라고도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한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열중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5대5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과목을 준비한다라면 5대5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뭐 7대3, 8대2 정도로는 비율을 조금 나눌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 가지 좀 열중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지고 있고요. 시험이나 과목에 대해서도 좀 중요도를 나눌 필요가 있다. 그런 방식이 여러분들이 좀 필요로 하는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카드들도 합격적으로는 좋은 카드이고 여러분들이 능력적으로도 준비가 잘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 계속 멈춰 있거나 발전이 안 되는 방식을 추구하게 되는 것은 아닌 카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의 계획대로 공부를 해나갈 거고 거기서 성장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또 고민을 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놓아야 될 것은 좀 과감하게 놓고 진짜 8대2, 9대1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야 되는 과목이나 그런 부분들을 선택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수를 줄인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더더욱 여러분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러면 2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3번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3번을 뽑으신 여러분들의 공부 방식 어떤 것이 어울릴까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때를 기다리는 공부 방식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지금 준비를 할 수 있거나 여유가 있을 때 좀 공부를 땡겨서 해야 되는데, 그냥 좀 딱 맞춰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시험이 뭐 3개월 준비하면 된다더라. 그러면 딱 3개월쯤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준비하시는 분들, 좀 너무 여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좀 자신을 채찍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보여지고 있고요. 방심해서 부르는 실수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 준비하면 됐을 거야 라는 것에서 실수가 나올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점검도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나오는 카드들이 여러분들에게는 불안한, 뭐 나쁜 이런 카드들은 아닙니다. 좀 아쉽다라고는 느껴지는 카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더 여유를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년이 남았어요. 아직 1년 이후에 시험을 쳐요. 1년의 기간이 있어요. 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1년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카드가 여기 보시면 펜타클 4번이라는 카드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름의 이런 공부 방식이나 시기들이 딱 정해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인터넷에서 아무리 이런 게 좋다 저런 게 좋다 사람들에게도 이것으로 해서 뭐 합격이 되었다 이걸 하니까 뭐 좋더라 이 선생님이 잘 가르치더라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것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내가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 성공을 얻어냈던 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분들인 것 같고요. 나름의 좀 루틴이 있다라고도 보여지는 카드입니다. 다만 이 다음에 나오는 카드가 그 루틴 때문에 좀 여유로움을 너무 가진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좀 운이 따라올 거야 라는 생각이 있다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합격을 했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다른 과목이나 다른 시험이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좀 여유로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너무 여유로움이 여러분들에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나오고 있는 카드가 또 나이트 펜타클이라는 카드입니다. 자, 이런 카드 역시도 움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지금도 더 잘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 라는 자기 합리화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도 보여집니다. 나는 나만의 방식이 있고 나만의 시간이 있고 나는 또 나만의 딱 정해놓은 그 틀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했으면 나는 열심히 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틀을 조금 깨트릴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는 게 무조건 맞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색다른 방식을 투영시키거나 조금 그런 여러분들의 계획을 늘려보는 게, 노력을 좀 더 투영 더 시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뭐 공부 방식에 있어서 뭐 복습이나 예습이나 뭐 선행학습이나 뭐 강사님을 바꿔봐라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서는 너무 여유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 여유로움을 줄여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조금 더 간절함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하는 방식이 부족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100%를 발휘하고는 있지만 그 100%를 다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100%를 준비하더라도 시험 칠 때는 그 실력이 뭐 70%, 60%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140%, 150%를 한번 해야 딱 100%라는 성적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더 여유로움을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나머지 3장의 카드를 뒤집어 보면서 조금 더 전체적인 느낌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때를 기다린다라고 나왔던 이유가 여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쟁자들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은 이 시험을 침에 있어서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사람이 몰리지 않는 곳을 찾아 나선다든지, 그리고 사람이 많이 안 몰릴 만한 시기에 도전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여러분들의 그렇게 조금 더 손쉽게 합격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오히려 불합격을 부른다라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마음에 대한 불안감이 나오고 있고요. 경쟁자들이 많이 몰려있다라는 것을 나오고 있는데 자신감 있게 다가가는 것이 또 중요하다라고 여기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준비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150%, 160%를 준비를 해가지고 시험을 쳐야 되고, 경쟁자들이 없을 때를 계속 노리겠다, 때를 기다리겠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은 좋지 않다라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진짜 크게 많이 건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카드 칼 9번이 나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준비는 무척이나 하는 사람이다라고 나오는 카드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 당일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뭐 시험을 망친다든지, 그날에 뭐 느낌이 세가지고 시험을 못 쳤다든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계속 시험을 치고도 아쉬움이 남을 수 있다라고 나오는 카드이기 때문에 공부 방식에서 여러분들은 잘못된 점을 찾기보다는 나 자신에 대해서 마음가짐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좀 손쉽게 이 시험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나는 저 사람들을 이기지 못한다. 뭐 더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 내가 어떻게 이기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계속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또 경쟁률이 낮은 곳을 찾아 나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쟁률을 이겨내도록 좀 여유로움을 없앨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이런 바보 카드 역시도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보시면 절벽이 있거든요. 근데 절벽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러분들은 마음만 앞서서 저 먼 곳을 바라본다. 미래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당장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이 앞에 나오는 카드와 같이 보더라도 준비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실수할 수가 있다라고 나오는 카드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준비하는 과정을 아무래도 150%, 160% 이렇게 좀 더 발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미 한계예요 라고 하는 분들은 컨디션 조절에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집니다. 뭐 진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강사님을 바꾼다든지 선행학습을 한다든지 복습을 한다든지 남들보다 앞서 나가려고 이렇게 뭐 빠르게 치고 나가다든지 속도와 결정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꾸준함과 노력에서 나오는 게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경쟁자들이 무서워서 계속 발을 빼거나 회피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쟁자들 충분히 여러분들이 물리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합격에 대해서도 이런 카드들은 또 좋은 카드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의 불안감이라든지 좋지 않은 컨디션들이 좋지 않은 성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롭게 마음을 가지지 말고 조금 더 빠듯하게 한번 움직여보라. 그렇게 한다라면 여러분들은 이런 경쟁자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4번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4번을 뽑으신 여러분들의 시험, 나에게 어울리는 방식, 공부 방식은, 방법은 어떤 것일까 보도록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방식이나 방법이 어떻게 되었든지 운은 따른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계산하는 수준의 그런 영역이 있잖아요. 계산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수리 영역이라든지 은행 시험, 뭐 회계 시험, 뭐 세무 시험 이런 걸 또 준비하시는 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집니다.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라고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투자를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언어적인 부분들, 문학이라든지 언어 영역이라든지 글을 읽고 뭐 듣고 쓰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카드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가져다 줄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이 따라오기 때문에라도 잘 될 거고 여러분들이 준비해놓고 다져놓은 것들이 있다라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걱정이 들지는 않고 영어가 되거나 외국어가 될 수도 있겠죠. 외국어라든지 문학적인 언어적인 부분에 대한 좀 공부 방식이 집중도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카드가 이렇게 펜타클 3번이라는 카드입니다. 자, 펜타클 3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쌓아온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시험일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전문적이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미 잘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좀 더 보충이 많이 필요하다. 근데 그 부분이 언어적인 부분이나 외국어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당연히 잘 맞을 거다라는 생각들이 좀 실수를 부를 수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태양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태양 카드는 무척이나 좀 좋은 카드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험을 칠 때도 답이 좀 눈에 훤하게 보인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 카드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좀 어설프게 했지만 성적은 또 좋게 나올 수 있는 또 그런 카드입니다. 그런데 운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험의 준비를 더 잘할 수 있는데도 좀 덜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운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운이 있다라고 조금 덜 해버리면 이렇게 어린아이가 위험하게 말을 타고 있는 것처럼 실수가 많이 나타날 수 있으니 그런 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생각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조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이렇게 에이스 펜타클이라는 카드입니다. 자, 에이스 펜타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에게는
뭐 결실을 얻어낸다 라고도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적인 부분에서만 보았을 때는 지금 공부 방식이 여러분들에게는 뭐 잘 맞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펜타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금전적인 계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고민도 좀 덜 하지 않을까, 답이 좀 눈에 잘 보여서 잘 찍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이런 컵이 나오거나 칼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 논술적인 부분도 되겠지만 듣고 쓰고 얘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보충이 많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3장의 카드를 뒤집어 보면서 조금 더 전체적인 느낌으로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확실하게도 펜타클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컵이라는 게 하나도 나오진 않았습니다. 외국어 영역이나 언어 영역, 이렇게 듣는 것, 듣기가 있는 쪽, 그리고 듣고 쓰는 것이 있는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문항을 많이 읽어야 되는 부분들이 대부분은 이제 또 언어적인 부분에 있는 영역이잖아요. 뭐 위에 문항을 읽고 뭐 밑에 틀린, 위에서 말하지 않은 부분들을 뭐 선택해라, 이런 것들까지도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확인하는 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카드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선행학습이나 예습을 해라라고 하기보다는 좀 복습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맞들여가지고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고 내가 잘하는 거고 성적이 잘 나오니까 이게 너무 재밌어서 이것만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부분들, 많이 허전한 부분들, 다른 데서 점수를 채워야지 하시면 더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잘하고 있는 것들은 잘하는 대로 두고, 그거는 성적이 잘 나올 거다 하고 나오는 것 같아서 두고, 여러분들이 잘 나오지 않는 성적, 그 과목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조금은 지긋하게 앉아서 하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이기도 해요. 뭐 카페를 가거나 장소를 옮겨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새로운 장소에서 공부를 해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가 맨날 가던 카페라든지 맨날 가던 카페의 자리가, 그리고 독서실의 자리가 이런 데 있는 것보다는 조금은 햇빛도 조금 내려쬐고 그런 햇빛이나 이런 기운들을 조금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공부를 하시면 또 더 좋지 않을까 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오는 카드가 이렇게 페이지 완즈라든지 나이트 펜타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좀 잡아야 된다, 좀 끈기 있게 뭔가 포기하는 게 생겨야 되는 게 아니라 포기 활동 말동하는 그런 과목들을 끝까지 놓진 않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카드고, 이렇게 말을 타고 있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좀 장소에 대한 변경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킹 펜타클까지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걸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시험이나 그런 과목에 대해서 성적은 좀 얻어낼 수가 있는데, 내가 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확실하게도 성적이 나온다, 확실하게 계속 말씀드리는 언어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논술이 되는 또 쓰는 것들, 읽는 것들, 읽고 답을 찾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조금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다룰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런 카드 같은 경우는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도 말을 드리고 싶은 카드입니다. 그래서 속이 검었고 눈을 감고 있다라는 것은 뭐 이 정도 하면 됐네, 충분하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또 자만심에서 여러분들의 실수가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말을 타고 있는 것처럼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줄이는 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먼저 찾아 나서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답이다. 근데 전체적인 느낌으로는 지금까지 충분히 잘 했는데 뭔가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오른손잡이 분들은 왼손에 진짜 근육도 없고 힘도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힘이 한쪽에만 치중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내가 좀 잘하거나 쓰는 것만 쓰다 보니까 이렇게 오른손잡이처럼 오른팔에만 모든 것들이 다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왼손으로 쓰는 것들이 어색하고, 언어 영역, 뭐 외국어 영역,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그런 것들 과목 속에서 내가 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너무나 소홀하다라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보충만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4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5번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5번을 뽑으신 여러분들의 어울리는 공부 방식, 도움이 되는 방식 어떤 것일까 보도록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 복습은 잘하고 있다, 그리고 예습도 잘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카드들입니다. 뭐 열심히 하는 분들이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열심히 한다라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뭐 자는 시간도 조금 줄여가면서 남들 쉬고 있을 때, 자고 있을 때 공부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남들이 안 하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또 그런 의지도 보여지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것들에 비해서 자존감이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험에 준비하는 그런 기간들이나 이런 투자한 것에 비해서 이렇게 모의고사를 쳐봤을 때 성적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여러분들은 좀 속상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뭐 방식이 잘못되었다라고 나오는 카드들은 아닌데 자존감에서 여러분들은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 그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는 게 이제 시험에 들어가다 보면 내가 이 답이 맞는 것 같은데 나 자신에게 확신이 쓰지 않다 보니까 진짜 이게 맞을까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 곳에서 또 실수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라 여러분들 자신에게 확신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는 게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뭐 공부를 하는 시간이나 뭐 열정 이런 것들이 뭐 잘못되어서 뭐 공부하는 시간을 줄여라, 컨디션 조절해라, 뭐 시간을 늘려라,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것도 틀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자존감과 자신감에서 나오는 거다. 이게 엄청 중요한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잘하고 하더라도 막상 시험 칠 때 답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내가 봤던 건데. 이거 분명 2번이 답인 것 같은데 4번도 답인 것 같다. 어떤 게 답일까라는 이런 불확실성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만 보더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게 아무래도 자신감, 이거다. 라는 게 여러분들은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딱 한 번에 답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좀 감각적인 부분, 노력하고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감을 좀 갖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을 수 있겠다라고도 보여지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 카드들이 나오고 과거에 아쉬웠던 것들을 이제는 좀 생각을 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팡이 7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열심히 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만큼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서 힘들어한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카드 역시도 여러분들 주변에 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공부를 하거나 열심히 준비는 하고 있지만 멘탈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이렇게 두 장을 보았을 때는 좀 외출해서 공부해보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햇빛도 쐬면서 바람도 쐬면서 뭐 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도 바라보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공부를 하는 게 카페라든지 뭐 어디를 가서라도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여러분들 좀 더 나은 방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지고 있고 여기 보시는 이런 컴 6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아쉽게 떨어진 시험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지난번, 지지난번 그때 내가 그거 한 개만 맞았으면 뭐 두 개만 맞았으면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한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라고 보여집니다. 과거를 더 이상 보지 말고 앞만 봐야 되고 눈을 가리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는 더 잘할 수 있는데 지금 그때가 기회였는데 그때 한 번에 했어야 되는데 왜 내가 이 고생하고 있지 이런 생각들만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충분히 열심히 하는 이 시간이 또 아깝지 않도록 자신감과 자존감을 좀 높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나머지 세 장의 카드를 뒤집어 보면서 조금 더 전체적인 느낌으로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나오는 카드들이 문서적으로도 운이 있는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카드들이 여기 두 장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또 그런 카드들이 딱 그대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카드도 눈을 가리고 있고 다리는 묶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답은 여러분들 자신에게 있는데 계속 주변으로 찾아다닌다. 방식을 찾거나 방법을 찾거나 뭐 다른 사람들을 따라해보거나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문제점은 여러분들의 자신감이나 자존감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다음에 나오는 카드들이 이렇게 컵이 닫혀있다.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카드입니다. 멘탈적으로 나를 잘 못 믿는 사람들이다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뭐 새로운 강사님을 믿다든지 뭐 타로를 믿는다든지 사주를 믿는다든지 뭐 어떤 책이 좋다더라. 어떤 강사님이 좋다더라. 어떤 강의를 들으니까 합격률이 올라가더라. 문제가 더 맞더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찾는 분들이지 않을까 싶은데 모든 문제점은 여러분들 자신에게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나 자존감을 먼저 채우는 게 그래서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합격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게 컨디션 조절 잘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운동도 시간 있을 때 좀 해보고
아침에 좀 빨리 일어난다라고 한다라면 뭐 1시간 정도는 운동을 해보거나 뭐 공원 좀 걸어보거나 뛰어보거나 이런 것들이 또 여러분들에게 많이 기운을 돋아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또 여사제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합격적으로는 운이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뭐 방식에 대한 틀린 것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힘든 카드이고 여러분들이 고민한다라고 보이는 카드들입니다. 그래서 답이 맞는다라고 생각하더라도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한 번 더 고민하다가 틀릴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리는 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게 더 필요하다라고도 똑같이 여기도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멘탈적인 부분에 대한 불안한 카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적인 여유나 이런 다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과거에 대한 그런 집착들이나 미련을 가지기보다는 이렇게 바보 카드처럼 때로는 바보처럼 앞만 보는 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하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틀에 박힌 것처럼 누구처럼 따라하고 뭐 좋은 강의를 들어보고 좋은 책을 사보고 뭔가 계속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무작정 여러분들이 바보처럼 도전해보고 앞만 바라보고 달려나가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시험을 칠 때, 그리고 뭐 책상에 앉아서 집중을 할 때 일단 많은 생각들이 여러분들을 방해한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생각을 일단 반으로 줄이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열심히 한다라고 나왔었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그만큼 뭔가 성적이 따라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바보 같은 마음이 또 좋은 성적을 부른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그 노력은 배신하진 않을 거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노력이 배신하면 어떡하지? 이 아까운 시간들 날려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노력이 배신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믿는 것부터 합격이나 시험이 잘 풀린다. 그런 공부 방식이 여러분들에게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운동을 해보거나 자존감, 자존심을 올려보거나 좀 외출을 하고 바람을 쐬어보면서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또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에게 잘 어울리는 공부 방식, 방법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다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학창 시절에 공부를 막 열심히 했거나 잘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딱 이제 어중간하게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했던 마인드가 적당히 하니까 성적이 잘 나오네? 그럼 굳이 더 잘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되돌아보니까 목표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목표가 있어야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생기는 법이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안 하게 되는 그런 좀 나태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 높아야 여러분들이 나태함도 줄여지고 그 목표만큼 달려나갈 수 있는 부지런함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카드를 보았을 때는 부지런하지 않은 분들은 한 분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딱 한 분, 이제 한 번호가 있었던 거는 같은데, 이제 때를 기다리는 그런 분들까지 포함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는 여유 있는 그런 것들보다는 지금 노력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노력들이 배신한다라고 보여지지도 않기 때문에 뭔가 색다른 게 있지 않을까, 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보다는 사소한 변화들이 오히려 큰 성적이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물을 또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강사님들이나 강의를 뭐 다 갈아엎다든지, 뭐 집에 뭐 집안 배치를 뭐 다 바꿔본다든지, 갑작스럽게 이렇게 큰 이런 변화를 주기보다는 여러분들 마음에서 시작하는 작은 변화를 주는 게 저는 가장 이런 시험이나 합격률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거창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믿음이나 노력, 누군가 보지 않더라도 내가 열심히 한다면 그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도 겪게 되지 않을까, 알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시간에도 노력하시는 분들, 공부하다가 잠시 시간을 내어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 모두 다 충분히 잘하고 있고 그런 방식에 대해서 큰 변화를 줄 필요는 없다. 그런데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목표에 대한 그 가고자 했던 처음에 내렸던 그 초심을 찾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이게 계속 준비하고 떨어지다 보면 굳이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될까? 이게 진짜 맞을까라는 의문점을 많이 가지시게 될 텐데 그런 의문점에서 시작되는 불안감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하기보다는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마음과 열정들 그리고 끈기들 절대 놓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해서 좋은 결과 얻어내시는 그날 또 저도 응원하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